네, 안녕하세요. 정성논술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광운대학교 자연계열 논술 1교시 1번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자, 범위는 원의 방정식과 순열 조합이 나오고요. 소요 시간은 60분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자, 문제 1. 자, 공식을 쓰라는 얘기죠.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이 있으니 그걸 쓰라는 지시사항이에요. 다음, 순열과 그다음에 조합이네요. 그걸 쓰라는 지시사항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 문항 1과 문항 2 두 문제가 있는데 그때 공식들을 써야 될 것들을 미리 알려준 겁니다. 문제를 읽겠습니다.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라는 문제겠죠. 도형. 그래서 여기 두 문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미리 보면 여기 2번 문항 2가 순열과 조합을 써야 될 문제겠죠. 자, 문항 1을 읽겠습니다. 자, 세점 OAB가 있는데요. OAB 좌표 다 주어졌고요. 직각삼각형이네요. 자, 외접원, 내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니까 외접원이면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내접원이면 이 안에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 외접원 위의 점과 내접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까지가 1번입니다. 자, 상황 파악되셨죠? 자, 문항 1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논제 1이 자, 도형 문제인데요.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문장 1이었고요. 괄호 1. 자, 삼각형 OAB가 아까 보신 그 직각삼각형 그게 직각삼각형이므로 그 빗변에 해당하는 AB 그것이 외접원의 바깥으로 그 그렸던 원 그것의 지름이 되는 거죠. 고1 때 했던 도형. 그렇게 된다면 중점이 나오는 거죠. 아까 8,0, 0,6이 다 주어졌죠. 그러니까 그 좌표가 그 중점의 좌표가 결국은 그 외접원의 중심이 되게 될 테니까 그걸 우리 외심이라고 하죠. 그 외심의 좌표는 외심 좌표는 반씩 그러니까 8 더하기 0의 반, 6 더하기 0의 반에 4,3이 되겠죠. 당연히. 자, 그렇게 되고 반지름은 피타고라스 공식에 의해서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설명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3이니까 여기 5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정리가 됐고 결국은 외접원의 방정식이 다 나왔습니다.
따라서 외접원의 방정식은 x-4의 제곱 y-3의 제곱이 5의 제곱 25로 바로 써놓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됐고요. 우리는 내접원의 방정식으로 가기 위해서 모르는 반지름은 R로 일단 두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R로 두고 이렇게 써놓고요. R제곱으로 두면 이렇게 연결하는 어미 두면 그 AB 직선의 방정식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쓰려고요.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세워놓을 수 있죠.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이다 라는 공식이 있죠.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24로 정리하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4는 0과 이 직선과 그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r, r 그게 내접원이에요. 내접원 사이의 거리를 이제 공식으로 쓸 겁니다. 지금 잠깐 그림을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으면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R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R이죠. 그래서 여기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준 그 공식 그대로 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루트 씌운 거 분의 자, 더해서 7r 되고요. 상수는 24를 뺀다. 자, 요것이 r이다 라고 정리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7r 마이너스 24는 플러스 마이너스 5r 될 텐데 5r은 안 되죠. 그럼 r이 12가 되니까 넘어가 버리니까 마이너스 5r이네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r이 2다라는 걸 알아냈고요. 그럼 그거 여기다 대입하겠죠. 내접원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문제 1번이 따라서 내접원 방정식은 식은 여기다 쓸까요? 는 2의 제곱 뭐 4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작은 문제 1번이 끝났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작은 문제 2번이 있는데요. 아까 최소값, 최대값 구하라는 거.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먼저 보는데요. 최대값, 최소값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는 잠깐 원만 두 개 그려볼까요? 첫 번째는 작은 원이 있고 여기 아까 이렇게 직선 AB가 지나가죠. 자, 그리고 큰 원이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외접원, 내접원 그린 거예요. 그럼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여기 두 원이 여기 외접원의 중심이 여기고 내접원이 여기라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그걸 알아놓은 다음에 자 보세요. 이 점이 내접원의 점이 여기 있고 외접원의 점이 여기 있다면 이 중심과 중심 사이를 지나는 이 직선이 제일 멀겠죠. 그래서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부터 구해놓는다 그 얘기예요. 거리는 루트 5가 되네요. 여기가 루트 5예요. 무슨 얘기가 최대값이라는 게 결국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란색 보이시죠? 제일 길죠. 그래서 루트 5. 따라서 최대값은 그러면 여기가 루트 5, 여기가 루트 5, 그리고 여기가 아까 얼마였습니까? 2였죠, 2.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니까 여기 반지름이니까 여기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5였죠, 5. 자, 따라서 2 더하기 루트 5 더하기 5 해서 7 플러스 루트 5고 그럼 최소값은 자, 최소값은 어딥니까? 뭐 한 번 더 그려본다면 이렇게 있다면 여기 이렇게 중심 지나가면 이 내접원의 점이 여기 있고 외접원의 점이 여기 있을 때 이 거리가 제일 짧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여기 2 그다음에 여기 이 전체 길이 여긴 5죠. 5 여기 2 여기 루트 5 여긴 루트 5였고 여긴 2입니다. 자, 그래서 최소값은 5에서 일단 빼는 거죠. 5에서 뺀다. 5에서 뺀다. 여기 두 개 뺀다. 그래서 루트 5 빼고 2 빼고 해서 3 빼기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대값, 최소값까지 구했습니다. 자, 다음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순열 조합에 해당하는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놀이동산 2번.
광운랜드를 방문한 7명의 학생들이 도착 순서, 학생명, 성별, 학년을 다룬 표인데요. 자, 도착 순서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성별, 여자, 남자 쭉 나와 있고 1학년. 보면은 1학년이 제일 많네요. 1학년 5명이네요. 그럼 1학년 여자가 3명이나 되네요. 3명. 여자 셋, 1학년 여자 셋. 그다음에 1학년 남자가 둘이고요. 그리고 3학년에 남자 하나, 2학년에 여자가 있네요. 자, 이런 순서대로 성별이 되어 있고요. 자, 열차의 1인용 좌석 배정인데요. 7명을 여기 앉힐 건데 읽어보면 우선 첫 번째 4점짜리 7명의 학생을 배정할 때 가장 빨리 도착한 3명을 이렇게 1, 2, 3번 좌석에 상관없이 순서에 상관없이 배정하는 경우. 그럼 이건 그냥 순열이죠. 그래서 먼저 이거를 그럼 풀고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순서대로. 자, 그럼 그것이 이제 논제 2. 자, 논제 2. 그러니까 논제 1에서요. 그러면 논제 2. 두 번째고. 자, 우선 첫 번째 작은 1번 문항은 순열이죠, 그냥. 그래서 아까 도착한 학생들 이름을 한번 간단하게 까지는 뭐 안 써도 되는데 정복지 김화도라는 학생이 1, 2, 3번 순서로 도착 순서로 써 있었죠. 표에 김화도 학생을 1, 2, 3번 좌석에 1, 2, 3 좌석에 배정하는 경우는 이름을 굳이 안 쓴다면 도착한 학생을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어차피 표에 나와 있으니까. 자, 경우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주어. 경우는 순열이죠, 순열. 서로 다른 3명을 서로 다른 3자리에 순서 없이 상관없이 3P3이라고 써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것이 6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쉼표. 그럼 이제 남은 4자리 있죠. 4자리. 아까 총 7자리니까 그럼 남은 좌석에 남은 학생을 뭐 남은 4명을 해도 되고요. 남은 4명을 또 뭐 배정하는 경우 똑같이 배정하는 경우는 똑같죠. 뭐 4P4 해서 24다 해서 따라서 6 곱하기 24다 해서 일단 작은 한 문항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학생 7명의 좌석을 배정할 때 2학년 학생과 3학년 학생 사이에 1학년 여자 둘, 1학년 남자 둘, 4명 끼워 넣으라는 거죠. 그 경우를 물어봅니다. 자, 파악되시죠?
자, 그러면 괄호 2 바로 말을 어떤 문장을 쓰기보다는 바로 자리를 깔아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2학년을 이렇게 밑줄을 하나 긋게요. 이게 한 사람 자리, 줄 하나가 한 사람 자리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저 끝에 3학년이라고 하나 일단 쓰고요. 여기 한 사람, 3학년 한 사람 자리, 그 사이에 누구누구? 자, 1학년 남자 둘, 1학년 여자 둘 해서 여기 4명 앉히라는 거, 이렇게 자리를 까는 거예요. 이 표현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걸 길게 말로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인 경우는 이라고 주어를 시작하는 겁니다. 인 경우는. 자, 그래서 바로 계산 어떻게 들어가죠? 가운데 1학년 남 2명을 뽑는 이시 하면 되고요. 뽑기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서 나열할 거니까요. 나중에 팩을 곱할 겁니다. 1학년 남학생 굳이 안 써도 되고 1학년 남 해도 다 알아들어요. 남 하고 쉼표. 그다음에 1학년 1학년 여자 2명 뽑는 2명 뽑는 1학년 여자는 3명이었어요. 아까 3시 일단 뽑기만 한다. 이고 쉼표.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자리 깔아놓은 4명 있죠. 자, 4명을 그러니까 1학년들 4명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4명을 배정하는 거. 자리 배치. 그거는 순서가 있으니까 4P4 4팩이라고 할게요. 100이고 또 이번에 2, 3학년들 여기 가만 안 있죠? 왔다리 갔다리 2팩이죠. 그래서 또 2학년과 3학년 배정인 이렇게 2팩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2학년과 3학년의 배정인 뭐 자리 바꾸는 말 길잖아요. 2학년과 3학년 배정인 2팩.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1학년 여자 하나 남았잖아요. 그래서 남은 1학년 여가 어떻게 올 수 있나요? 1학년 여기 올 수 있고 여기 올 수 있잖아요. 양 끝에 사이드에. 그래서 하나 둘 자리에 올 수 있으니 1학년 여가 양 끝에 오는 이 두 가지이므로 이게 모든 경우가 다 카운트 된 겁니다. 이므로 자 곱합니다. 곱하기 2팩 곱하기 2는 288이 나오네요. 그래서 두 번째 작은 문항이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항을 읽겠습니다. 세 번째 문항은 좀 복잡하네요.
학생 7명을 배정하는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 우선 3학년 학생 바로 3학년 앞, 뒤, 중 하나에 1학년 여 그리고 나머지 하나에 1학년 남 한 명씩을 배정하라는 얘기예요. 3학년 학생 앞, 뒤에 1학년 여, 1학년 남이 있는 거예요. 다음 2학년. 자, 그 라인에 또 2학년이 있다는 거예요. 2학년 앞, 뒤에 하나에 또 1학년 여, 1학년 남을 배정하라. 요거는 똑같네요. 지금 요거는. 그러니까 한 줄에 3학년이 있고 2학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학년이 있고 2학년이 있는데 여기 1학년 남, 1학년 여, 1학년 남, 1학년 여 이렇게 자리를 배치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경우를 한번 쭉 자리를 깔아 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자, 1학년 여. 자, 번호를 매길 수도 있는데 저는 요 표시 다시로 할게요. 요걸 1번이라고 할게요. 하나 그으면 1번, 두 개 그으면 2번 이런 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자, 1학년 여 1번. 그리고 그 옆에 누구? 자, 그 3학년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3학년 양 사이드에 1학년 여, 1학년 남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3학년 옆에 누구? 1학년 남이 온다. 근데 그 남이 이제 역시 1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쪽에 이제 2학년이 있는데 여기 이제 2학년이 있을 거예요. 이 라인에. 근데 그 2학년 옆에 1학년 여자가 2명이 더 있죠. 그래서 1학년 여자 2명이 여기 끼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학년 여가 이번에는 2번 여자. 그리고 이 2학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인 이 2학년 옆에 또 1학년 여. 이게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여자 2명이 낀 거죠. 1학년 여자 2명이. 그래서 2학년 옆에 1학년 여 3번. 그 다음에 남자 와야 되죠. 1학년 남. 남자는 2명이니까 1학년 남 2번이라고 하고 이렇게 설 수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자, 계산은 어떻게? 자, 1학년 여자 2명. 1학년 여자 3명 중에 1학년 여자 우선 여기 쪽에 놓을 3C1 곱하기 그다음에 남자 요 1학년 남자 여기 앉힐래 3학년 옆에 2C1 일단 뽑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 둘이 왔다리 갔다리 자리 바꿔 2팩 곱하기 그 다음에 1학년 여얘 여자 2번 근데 2명 중에 1명을 뽑아야 되는 거죠. 이 여자는 그러니까 2C1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얘는 여기 가운데 딱 낑길 수도 있지만 이쪽에 설 수도 있죠. 껴도 상관없죠. 문제 조건 충족하죠. 그리고 얘가 또 어디 마지막으로 갈 수 있어요? 여기 맨 끝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곱하기 3 됐고 자 여기는 이제 마지막 조건 2학년 옆에 여자 남자 쪽 있는데 근데 요거는 뭐 여자 하나가 하나니까 일시일은 의미가 없고 계산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그거 2팩. 그러니까 1학년 여자 3, 1학년 남자 2가 이렇게 자리 바꾸는 2팩. 자, 끝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는 자, 보세요. 덩어리자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 그러니까 여기 보시죠. 문제 조건에 따른 거 2학년 옆에 여자 남자인 이 덩어리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얘네가 이쪽에 있을 수 있고 그 두 가지가 계산돼야 되겠죠. 해가지고 이것을 곱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계산을 보시면은 288 아까랑 똑같네요. 이런 케이스가 한번 있고요. 자, 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학년 여 1번 그리고 문제 조건에 따른 3학년이 여기 있는 거고 픽스된 그리고 1학년 남 와야 돼요. 걔도 1번 맞습니다. 다음에 여기 2학년이 바로 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조건. 그러니까 2학년 옆에 남녀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조건. 여자 아까 왔으니까 이번에 여자 2 해가지고 1학년 여자 2가 여기 오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남은 애들이 1학년 여자 3 1학년 남자 2가 뒤에 남죠. 이렇게 서는 경우가 있겠죠. 자, 계산 1학년 여자 3명 중에 여기 3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여자 1 그리고 여자 2를 여기 앉힐 거니까 3시 2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자리 바꿔 2팩 그 다음에 1학년 남자 뽑는 거 2명 중에 1명을 먼저 뽑기만 한 거 그리고 이 1학년 남자가 요 1학년 남자하고 자리 바꿔 2팩 됐죠? 자, 이제 끝이 아니고요. 잘 한번 보시면 문제의 조건이 여기까지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얘가 겹치는 거죠. 그런데 이 한 덩어리와 이걸 한 사람이라 취급하면 이 한 사람, 요 한 사람, 요 한 사람 세 명이 자리 바꾸는 순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곱하기 3팩 다시 하나, 둘, 셋, 넷, 5명을 한 사람 취급해서 하나, 둘, 세 명이 왔다리 갔다리 3P3 해서 300이다 그 얘기예요. 자, 계산해 보시면 이게 144가 됩니다. 자, 이제 케이스가 뭐 하나 남았습니다. 자, 1학년 남 똑같이 아까랑 방금 전과 똑같이 하나 뽑고 그리고 3학년이 있어. 그리고 1학년 여가 있고 그 여도 1번 여 그리고 위랑 똑같아요. 지금까지는 자 2학년이 있는데 이번에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올 수 있는 거죠. 그 차이 이 자리에 여기 요 차이예요. 그리고 여기서 큰 덩어리가 하나 끊어지는 거예요. 아까처럼. 자, 그리고 이제 조건하고 상관없는 애들 1학년 여자 2번 1학년 여자 3번이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역시 2 남자 둘
남자 둘 여기. 걔네들이 자리 바꿔. 2팩. 그럼 1학년 여자 요거 3명 중에 1명 뽑아요. 자, 그리고 1학년 여자가 얘 1학년 여자. 그리고 3학년과 2학년이 자리 바꿀 수 있죠. 3학년과 2학년이 자리 바꾸는 2팩. 이 2팩도 아까 제가 잠깐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 2팩도 3학년과 2학년이 자리 바꾸는 2팩입니다. 이것도 3학년과 2학년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그 2팩이었습니다. 2팩.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요렇게 한 명 취급해서 하나, 둘, 셋이 자리 바꾸는 3팩 해서 모든 경우를 다 카운팅 했습니다. 자, 계산해 보시면 요거 72가지가 해서 따라서 는 총 50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자연계열 논술문항 1, 큰 1번을 하나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큰 2번 문항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